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요, 한국 인터넷 밈의 개보학입니다. 출판사는 필로소픽입니다. 책은 이제 작가님 소개부터 오늘은 해보면, 이제 김경수 작가님은 영화 평론가이자 이제 인터넷 밈 연구자인데요. 작가님이 써둔 소개를 좀 읽어드렸을 때, 영화 평론가이자 인터넷 밈 연구자, 연세대학교 비교문학 협동과정에서 인터넷 밈을 주제로 쓴 논문으로 척척 석사가 되었고, 영화 평론가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더 이전이다. 만성적인 도파민 중독 증세에 시달리는 중이며 예술 영화를 볼 때 가끔 존다. 인터넷 밈과 영화를 함께 본다는 것은 제로콜라와 탕후루를 동시에 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유머있게 유머러스하게 쓰여진 작가님의 소개처럼 사실 책도 굉장히 유쾌하고 유머러스한 부분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지금 이 책 자체가 이 척척 석사가 되는데 나온 결과물을 재구성해서 석사 논문을 재구성해낸 책이기 때문에 유머러스하지만 웃기지만 우습지 않은 책, 웃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보도 가득 담겨져 있는 책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책의 내용을 먼저 좀 소개를 드려보면은요, 책의 구성은 일단 5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5장은 각 장마다 밈을 좀 패러디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1장에서는 밈과 이제 인터넷 밈의 기원, 정의, 그리고 이 밈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인터넷 밈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한 매체 이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체 이론 중에서도 매체와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이 상호작용 속에서 어떠한 확장과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합성 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합성 소스를 인터넷 밈의 재료로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밈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소스로 하여금 나타나는 탈맥락화라고 하는 원본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그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합성 소스들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면서 나타나는 좀 평면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만들어지는 각자의 특징이 이렇게 또 탈맥락화하는 이 증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의미의 재구성을 통해서 결국 원본과 달라지는 이 의미들이 텍스트를 보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저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과 어떠한 좀 유사성 혹은 특징으로서의, 이 밈의 특징으로서의 저자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밈화라고 하는 이제 내용을 놀이문화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특히 놀이문화에 근거해서 할 때 호아징아의 이제 호모 루덴스의 내용을 인용하시고 계신데요. 밈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현실에서 조금 벗어나서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다시 놀이문화의 공간에서 원래 일과 가정의 공간으로 돌아왔을 때 나타나는 영향들은 어떤 긍정적인 유머로서의 이야기가 있고 부정적인 혐오와 차별의 메시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론적으로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4장과 5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하고 계십니다. 특히 4장에서는 인터넷 밈과 이 인터넷 밈이 정치적 밈으로 사용되는 데 있어서의 상관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차별과 혐오, 배제의 메시지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좀 고찰을 해야 되는지 제시하고 있고요. 5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인터넷 밈이 번져갔을 때, 다른 분야로 이렇게 번져갔을 때 나타나는 바를 특히 영화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5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인터넷 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금 좀 생각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3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앞서 내용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매체와 인간의 상호관계라는 측면에서 이 인터넷 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사회는 사실 인터넷 밈이 어떤 하위 문화로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 이렇게 그냥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계산 없이 등장하기도 하고 계산을 가지고 등장하기도 하는 어떤 문화의 요소인 거죠. 아주 일상의 요소, 일상으로서의 문화 요소,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밈이, 인터넷 밈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는 또 이 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매체 이론을 통해서 인터넷 밈을 바라본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지금 꼭 필요하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 이 책이 처음에 좀 더 제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영향과 관련해서 책에도 나타내고 있지만 이 밈 문화의 일상화에 따른 유머로서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정을 조금 더 다양하게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서의 이 기능이 있고, 반대로 이 밈의 어떤 표현에 있어서 그 의도가 차별과 배제의 혐오의 이 뉘앙스에 따른 분명히 큰 문제들, 폐해들이 있죠. 그리고 그 실내로 사실 개구리 그 페페 캐릭터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요. 페페의 장례식이 결국 이 무분별한 그리고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밈의 활용에 따른 결과로 나타난 좀 그 분기점이 되는 이 밈이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사건들이 이미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밈을 사용하지 않기에는 너무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로 하여금 나타나는 우리의 유쾌함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장점을 잘 살려서 우리의 유머와 공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책에 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상 이 책의 좀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1, 2번에 해당하는 이 문제들을 반드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은가. 이것이 사회적인 함의로서도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밈의 사용자라고 하는 것이 특정 누군가는 아니잖아요. 이제 특수한 몇몇 이런 거에 아니라 진짜 일반 대중들이 밈을 자연스럽게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밈을 공공기관에서도 사실 사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 같이 많이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 이야기를 조금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이 부분을 이어서 이야기하면서도 이 책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아주 분석적으로 이 인터넷 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지적을 하고 있어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는 인터넷 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어떤 이론적 제시까지는 많지는 않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이 고찰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숙제로 남아있는 책이기는 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뭐 3가지로 나눴지만 사실상 지금 이야기해보면 한 가지죠. 우리는 앞으로 인터넷 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온당한가
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실천적인 좀 제시들이 약간은 좀 빠져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밈을 사용할 것인가, 혹은 밈을 사용하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이 밈을 수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좀 깊이 좀 사유를 해보아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했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매체 이론이 교육학에 좀 나와요. 교육학에 그 수신과 송신으로, 수신자와 송신자의 어떤 그 관계, 그리고 그것의 받아들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배운 내용을 좀 생각해보면 내가 안 쓴다고 능사고 해결은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는 이것을 수용하는 사람으로서, 듣는 사람으로서, 보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사용되지 않고, 사용해서 더 좋은 것들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기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사용하는 사람의, 혹은 사용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송수신의 문제가 아니라 원작자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작자가 페페의 장례식처럼 원작자가 나쁘게 사용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원작자의 생각에 있어서 나쁘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그 나쁜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이 내용이 좀 나와요. 그걸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밈을 유쾌하게 잘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단호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 대한 감상을 좀 이야기했더라기보다도 약간 좀 크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현대사회에 사실 꼭 한 번은 좀 짚어야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 책에 대한 감상은 앞서 처음 소개드렸던 것처럼 웃기지만 우습지 않은 책, 그래서 우리가 꼭 한 번쯤은 또 읽어봐야 하는 주제를 정말로 잘 다뤄준 책이다 라고 소개를 다시금 좀 드릴 수 있는, 감상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재밌지만 좀 나에게 무언가가 좀 남는 책을 읽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꼭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교육 쪽 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언가 좀 이렇게 특히 미디어에서 뭔가를 표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영상의 밈이나 이런 걸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좀 밈을 좀 잘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더 좋은 표현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재밌지만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표현은 또 피하는, 사용하지 않는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한 번쯤 좀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